자, 각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걸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뭐 태양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구 시스템, 지구는 태양의 역학적 시스템을 구성한 한 요소로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지구 시스템은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모두 다 되죠. 암석과 토양이 이루어진 지구 겉부분과 내부, 기권은 지구 대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모든 생명체, 는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이다.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거의 99%, 수권은 대부분 바다, 육지물은 빙하,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번성하기 적절하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액체상의 물은 별 주변 공간에서 물이 액체 상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생명 가능시대란다. 뭐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적절한 성분과 대기가 있고요. 자기장이 존재하고 조수현상이 있다. 이거는 지구에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뭐 이유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몰라도 됩니다. 그럼 이런 건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거 선생님이 어제 요거는 각자 읽어보고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했었죠. 요거는 풀어보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층상구조. 직권은 중력의 영향으로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얘는 뭐 시추나 화산 분출물 또는 지진파 연구 같은 것으로 4개의 층이 돼 있다. 직권은 가장 겉부분으로 얇고요.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고체 상태로 대륙 지형과 해양 지각이 있고요. 두께는 당연히 대륙이 두껍고 평균 밀도는 더 작습니다. 멘틀은 지각 아래 약 2,900km로 지구의 80%, 얘도 규산염 물질이고 고체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음 핵은 철간 2킬로 이루어져 있고 외핵, 액체인 외핵과 고체인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 생명에 기여하는 원리는 직권은 빠르나 아니다. 변화가 가장 느리다. 이거 중요한 얘기다. 직권은 변화가 느립니다, 얘들아. 다른 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지구의 생명 유지에 다양하게 기여한다. 그래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요. 자기장을 형성해서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 잘 보세요. 액체 상태인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O는 유해한 태양풍과 우주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풍화 침식, 대기 대수나 이런 것들 생물의 다양성을 직권이 기여하는 것이다. 층상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대류, 성층, 중간, 열권으로 나뉘는데 대기 전체 80% 대류 현상과 기상 현상이 있고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요.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쌤이 어제에는 무슨 통로, 비행기, 항로.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은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없고 얘는 유상이 나타나서 최저 기온이죠. 여기가 최저 기온. 그 다음에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이 올라가는 거고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밤낮의 온도가 크고 오로라가 나타난다. 얘도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것은 온실효과 같은 것 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외권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것들을 차단한다. 자, 수권, 해수의 층상구조는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3개를 나눌 수 있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을 높이죠. 그 다음에 얘는 바람을 강할수록 두꺼워지고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쌤이 어디가 가장 두껍다고 했어요? 중위도가 가장 두껍다. 수온 약층은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서 얘는 아주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연직 운동 또는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힘들다.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수온 약층은.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위도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도 생명이 어떤 거에 기여하느냐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요. 에너지를 분배하죠. 순환을 통해서. 우리 물, 체온을 유지하고 물질 대사, 기상현상이 한다. 생물권은 모든 범위에 걸쳐져 있다. 외권 빼고 다양한 다른 요소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생물 또한 생물권이고
외권은 지구 밖에. 얘는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의 출입은 지속적이에요. 거의 없다고 했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거의 없다. 식물의 광합성이 이용되며 대기대순환 같은 것에 영향을 준다. 됐죠, 친구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지구 시스템의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선생님이 뭐를 사용한댔어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태양 에너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자,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쌓여 있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데 얘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폭발로 지각 변동이 있고요.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 같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럼 물의 순환. 물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며 물은 액체, 고체, 기체를 순환하게 되죠.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은 뭐 때문이다? 100% 증발 때문이다.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것은 식물의 증산작용이 뭐냐면 잎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네. 식물체 속의 물이 잎을 통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현상을 증산현상이라 한다. 기권에서 땅으로 오는 것은 뭐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겠죠. 지하수, 생물권에서 직권 가는 것은 생물이 흡수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물의 평형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 무슨 현상이 있어요? 지금 이 합을 잘 생각해 보면 수증기가 380인데 96, 60, 320 요거 더하면 우선은 얼마예요? 380이고요. 강수로 284 내리고 여기다 96 더하면 이거 둘이 더하면 얘도 38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 모두 같다.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물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물권은 비나 눈으로 광합성이 사용해서 생물에게 중요하죠, 물은. 그 다음에 직권은 지표를 변화시키거나 물의 이동이 있고요. 에너지 평형을 시킨다. 저위도에는 에너지 과위,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인데 이 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 것. 두 번째, 탄소도 당연히 형태를 달리한다. 이 탄소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기권에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권에선 탄산이온, 직권에선 탄산, 칼슘 같은 석회암, 이거 또는 생물권에서 유기물,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화산이 분출할 때 탄소가 이산화탄소 상태로 대기 중에 방출되고 화석연료 이산화탄소, 주로 기권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얘가 탄산이온이나 탄산칼슘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직권도 마찬가지고요. 생물권도 이렇다. 꼭 읽어봐야 합니다. 친구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질소 순환은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질소는 대기의 약 78%, 선생님이 방부제 역할을 한댔죠. 식물은 대기 중에 존재한 질소 분자를 바로 흡수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있다? 뿌리효 박테리아는 것들이 있거나 식물의 뿌리 흡수하거나 분해자로 이용하거나 그래서 세균이나 번개를 통해서 식물에게 흡수돼서 다시 우리가 섭취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 태풍이나 해식절벽, 석회동물, V자국 공유 이거는 친구들이 꼭 읽어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게 된다면 이 현상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